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D-1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영단계 대표 강사 홍진걸이고요. 오늘 5, 6, 7, 물론 이제 LC 파트도 있고요. 여러분이 시험 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문제는 아니고 16문제, 17문제 정도 푸는데요. 제가 한 달 내내 끝까지 고심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골라서 기출 문제라고 다 중요한 게 아니죠.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엄선된 문제를 딱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까지 문제, 바로 전 시험까지 보고 끝까지 보고 바로 문제를 엄선해서 따끈따끈한 문제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5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파트 5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세 가지 품사,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어휘 이 세 가지를 묻는데 저는 보통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세 가지 종류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품사, 그 다음이 문법, 그 다음이 어휘죠. 즉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파트 5 특히 이제 고수이신 분들을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은 게 품사냐 문법이냐 어휘냐가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 중요도를 봤을 때 품사가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 토익인 거죠. 그래서 점점점 품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문법이고 내가 품사를 모르고 문법을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해석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그 뜻으로 푼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마지막 시험에 임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해석밖에 없다면 그것은 틀릴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에서는 품사랑 문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품사부터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게 있는지 보시고 마지막에 해석이다. 그래서 토익은 특히 파트 5는 해석의 파트라기보다는 파트 7이 해석의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5가 약합니다 이러신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푸시면 안 되고 물론 어휘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품사랑 문법이 우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최신 트렌드 가볼까요? 자, 최근 문제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트렌드가 있어요. 첫 번째 품사가 다양한 단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또 나왔어요. past가 과거란 뜻의 명사도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이란 뜻의 형용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로 뭐뭐 지나서 그래서 10 past 9 그러면 9시 10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토익이 중요하죠. 그래서 품사가 매우 중요한데 품사가 다양한 단어가 나오는 추세다. 그래서 그런 단어 중요한 거 past 같은 거 최근 좀 최근에 나온 문제거든요. 그런 걸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새로운 단어 출연한다. 이게 어떻게 읽어요? combustible 이렇게 읽는데 combustible이 뭐냐면 가연성에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죠. 뭐 가연성에 그래서 그런 재질에 대한 표현이 나왔는데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combustible 이런 새로운 단어가 하나씩 출연하는 게 최신 트렌드고요. 전치사와 연결되는 어휘, compliance가 답이었는데 이 with가 뒤에 꼭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명사와 형용사와 동사는 전치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5에서 매우 중요하다. 감정 유발 동사가 최근에 frustrate는 이제 감정 유발 동사라 그래서 사람이 목적어가 되는 실망시키다, 좌절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frustrate 힘을 빼는 너 나 힘 빠지게 하는구나. frustrate. 제가 막 강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졸고 있어요. It's frustrating. 저 힘이 빠졌네. 의욕이 상실되네요. It's frustrating. I'm frustrated. 이렇게 쓰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감정 유발 동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시험에 두 개나 나왔어요. delight, 기쁘게 하다. frustrate, 좌절시키다. 이런 것들이 최신 트렌드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문제 제가 엄선하고 또 엄선한 딱 10개의 문제 파트 5가 있는데 여러분 뭐 많이 바쁘시지만 10문제 정도니까 여러분 충분히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시고 제가 또 그 문제별로 어떤 것이 포인트인지 다 외울 부분 암기 포인트를 해설지에 적어놨으니까 그것까지 확실히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형용사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힌트는 product랑 어차피 형용사는 명사랑 이렇게 짝이 되잖아요. 그래서 product랑 어울리는 형용사를 고르는데요. 정답은 reliable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제품. 함께 외워주시면 좋겠죠. reliable product.
믿을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reliable이 우리나라 말로 뭔지 이렇게 쓰지 말고요. reliable이라고 명사하고 같이 이렇게 명사하고 형용사를 함께 암기하는 그런 올바른 습관이 중요하겠죠. 그럼 내가 101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바로 이런 거죠. 얘하고 얘는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안 되냐면 사람용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를 출제할 때 토익은 출제 패턴이 사람하고 어울리는 애랑 사물하고 어울리는 애를 내서 이 객관식이다 보니까 의미로만 출제하면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해석으로 풀면 애매한 거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법, 의미보다는 문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사람한테 어울리죠. skilled 이런 것들 특히 잘 나오는데 사람이랑 어울리는 재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덕트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버리면, 그러니까 의미로만 출제를 해버리면 이거 답이다.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막 우길 수가 있는데 이 문법적인 부분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제가 홍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이 문제에서 여러분 암기 포인트, 여러분 얘네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qualified 자격이 출중한, experienced 경험 많은, skilled 어떤 솜씨 좋은, dedicated, committed 어떤 성실한, 열심히 하는, 몸바쳐 일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람 전용 형용사로 암기합시다라고 찝어드립니다. 이번 시험에 안 나오면 다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포인트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랑 어울리는 형용사들이고요. 다 ED로 끝났지만 ED로 끝난 형용사예요. 그래서 사람용이다. 사람용 형용사다.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번 정답은 competition. As a result of the increased competition, 증가한 경쟁의 결과로, 이것도 잘 나오죠, 시험에.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 증가된 경쟁의 결과로, 경쟁이 증가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격이 다운되죠. 그래서 훨씬 더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판매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그 경쟁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왜 B는 답이 안 되느냐 이거지. competitor도 명사인데 as a result of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왜 competitor는 안 됩니까? competitor 경쟁업체의 결과로 뭐 해석상 안 된다 이런 말도 가능한데 얘 때문에 그러죠. 얘를 좀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얘도 잘 나오고 얘도 잘 나와. increasing 이런 표현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increasing을 여러분 매우 중시하셔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increased라는 표현이랑 어울리는 표현들이 하나같이 추상명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competitor는 increased랑 안 어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increased company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해석으로 봤을 때 증가한 회사, 그럼 회사가 증가할 수 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증가할 수 있다. 학생이 늘 수 있다. 회사가 증가할 수 있다. 회사가 증가할 수는 없죠. 회사의 수가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increase the number of companies 이렇게 써야 맞죠. 회사의 수가 증가한 회사의 수인 거죠. 그래서 increased라는 형용사가 쓰식할 때는 하나같이 다 추상명사만 가능하다. 그래서 competitor하고 competition하고 둘이 비교했을 때 competition만 가능하고 competitor는 아예 불가능한 거죠. 추상명사만 가능한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 오케이? 그래서 ER로 끝난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넘버는 ER이긴 한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수, 경쟁, 판매량, 수요, 필요, 관심 이런 추상명사랑만 어울리는 게 increase다 혹은 increasing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3번은 정답이 the department를 힌트로 해서 according to죠. 일단은 얘만 전치사고 nevertheless 파트 6에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부사 정리해 주시고요. even though 접속사 양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as if 마치 뭐뭐인 양 접속사죠. 근데 여기서는 명사하고 결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답이 해석하지 않고도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according to 잘 하셨고요. 꽤 나오는 편이죠. 뜻은 뭐뭐에
따라 이런 뜻이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 그래서 agriculture of department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출처가 나오는 거죠. 출처. 출처가 어딘 거야? agriculture,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출처인 거죠. 이 부서의 어떤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출처가 나오는 표현이더라. 주제는 to로 끝나는 전치사. 우리가 조심할 게 in, order, to, so, as,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in addition to, prior to, according to, pertaining to 이 네 개를 반드시 지금 right now 지금 외우세요. 이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명사가 나오겠죠. 명사 외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다? ing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는 동사 원형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to로 끝나는 전치사 표현이다. 해석해보면은 뭐뭐 외에도 뭐뭐 전에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4개의 to로 끝나는 전치사를 외우시면 여러분이 함정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느냐 동사 원형이 아닌 것을 쓰느냐 전치사냐 투부정사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심해야 되는 그런 to가 되겠습니다. 104번은 정답이 힌트가 얘예요. problem이랑 관계대명사이거든요. 대시 관계대명사랑 problem이랑 관계대명사인 대시 주어가 돼서 여기가 동사절인데 마치 problem이 주어인 것처럼 얘랑 같으니까 problem이 뭐예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발생하다는 뜻의 emerge 나타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 문제가 나타난 거지.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emerge가 자동사인데요. 무조건 나타나다는 뜻이 있어요. 문제가 나타나다, 문제가 발생하다, 문제가 보이다는 뜻이죠. emerge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데 emerge는 재밌는 게 뜻이 두 가지예요. emerge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나타나다, 두 번째 솟아오르다. 그래서 emerge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물이에요. 바닷물이야. 근데 공이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있으면은 공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근데 보이지 않던 공이 이렇게 물 위로 떠오르면 눈에 보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공이 나타나는 거로 보이겠죠.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물 아래에 있던 공이 쫙 올라오면서 동시에 내 입장에서는 안 보이던 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나타나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프로블럼이 안 보이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지.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 쓰죠. 수면 위로 떠오르다. 그게 emerge예요. 정확하게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솟아오르다는 뜻도 있어요. 솟아오르다. 솟아오르다가 얘 입장에서는 솟아오르다지. 얘가 2번 입장이죠. 얘가 1번 입장이고. 공이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솟아오르다도 emerge. 근데 솟아오르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나타나는 거 보니까 emerge인 거죠. 그래서 뜻이 두 가지인 거를 이렇게 연계해서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emerging market이란 말 있지. emerging market은 급부상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죠. emerging market. 자, 이거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이 공이 안 보이다가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emerge. 이 뭐지? emerge.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보이면 이 뭐지? 이렇게 외우는 거지. emerge. 물론 이제 강세가 이음절이죠. 그래서 emerge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이 뭐지?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나타나다라는 뜻이랑 솟아오르다는 뜻. 두 가지 뜻 잊지 마세요. 105번은 last week이 포인트죠. 이 문제는 convened가 답이고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인 걸 꼭 외우세요. convention에서 본 말이죠. convention. 집회. 그러면 convention이 집회니까 convene는 무슨 뜻이겠어요? 모이다죠. 그래서 last week에 나와서 쉽게 과거 시제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 봅시다. 과거 시제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과거 시제 나온다. 그러면 과거 시제의 힌트는 무엇인지 뭐 last week 어렵지 않다. 근데 이게 전부냐? 그렇지 않다. 과거 시제에 어울리는 표현을 모두 정리하자. 자, last week, last month, last year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뭐 어디 있냐면 ago가 들어가도 과거 시제다. 그래서 ago란 말은
이만큼이란 말 전에,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이만큼 전에란 뜻이죠.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전에를 ago라고 말한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어렵죠. When I was young 이런 식으로 접속사, 시간 접속사가 나오고 과거 시제가 나오도 통째로 과거의 표현으로 봐서 이런 표현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이 동사 부분이 역시 과거가 돼야 되는 시제 일치 되겠죠. 그래서 이 when절이 나오면 여기가 과거일 경우에 같이 과거가 되고요. when 말고도 뭐 as라던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while 이런 표현도 있고요. 시간절. 그 다음에 after 이런 거 다음에 과거 시제 나오면 주절도 과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before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until 이런 말 나오면 시제 일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과거니까 같이 과거가 되는. 그래서 when I was young이란 말이 나와도 주절에서는 과거가 돼야 되는 시제 일치. 그래서 과거 시제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last, 두 번째 ago, 세 번째 시간절에서의 과거 시제. 과거 시간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게 세 가지가 다죠. 자, 이번에는 106번. 자, 비동사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형용사 써야겠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B다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얘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풀다 보니까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합니다. 여기가 비동사니까 형용사를 써야지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양쪽 다 보셔. 밑줄은 자고로 양쪽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와 PP 사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지. 그럼 뭘 써야 된다? 부사를 써야 된다. 부사는 C죠. excessively. 비동사와 PP 사이는 부사다. 그럼 이 경우 말고 또 다른 비동사와 PP 사이 말고 이게 부사를 말해주는 부사 자리임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정리해 봤어요. 시험 보러 가셔서 이렇게 생겼으면 다 부사예요. have PP, be PP, be ing, be 형용사, 조동사, 동사 원형. 이 5가지 경우는 바로 부사를 쓴다. 그래서 부사, 무조건 부사를 쓰는 자리를 정리해봤습니다. 107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attribute이 나왔기 때문에 이 to는 전치사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형용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자리고 형용사가 efforts, 노력을 수식합니다. 그럼 형용사를 골라봤을 때 이렇게 ly가 붙은 거 보니까 얘가 형용사가 맞겠죠. 그래서 B가 답인데 무슨 뜻인지 몰라도 B를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efforts를 힌트로 해서 deliberate가 답이죠. deliberate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이 도대체 형용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게 형용사지? 그럼 좋은 힌트가 ly가 붙은 단어에서 ly를 빼시면 걔가 형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ly는 99.99% 형용사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를 찾으실 때는 그 ly를 빼시면 되죠. 발음해 볼까요? deliberate. 무슨 뜻일까요? 자, AT로 끝났을 때 여러분 고민이 되는 게 지금 A번 보시면 AT로 끝났는데 S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형용사가 아니란 얘기죠. S는 명사하고 동사에만 붙어요. 그럼 얘는 뭐죠? 얘를 보세요. ing가 붙었죠? 그럼 얘는 동사인 거지. 왜냐면 ing는 동사에만 붙여요. 그러면 deliberate는 동사도 되는 거죠. 기출입니다. 숙고하다는 뜻이에요. 심사숙고하다. 그리고 자동사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문제예요? 형용사로 냈죠. 선생님, 왜 자동사로 출제가 되었는데 형용사로 출제하십니까? 그거 모르셔서 하는 얘기죠. 한번 자동사로 나왔으면 다음에는 형용사로 나와요. 자, 내가 최신 트렌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품사가 되는 단어는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뜻이었으면 다음엔 저런 뜻이고 이번에 명사였으면 다음에 형용사인 거야. 그게 토익이에요. 자꾸 번갈아서 냅니다. 변화무쌍한 거죠. 그러니까 deliberate가 동사로 숙고하다 뜻으로 나왔으면 이번에는 형용사로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죠. deliberate effort는 신중한 노력, 꾸준한 노력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정리해봤냐면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라고 ATE형 형용사를 정리해봤어요. deliberate, considerate, delicate, accurate, separate, moderate 다 기출이고요. AT형 형용사 좀 애매하죠? 솔직히 우리 ABLE로 끝나면 형용사인 거 알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IV로 끝나면 형용사인 거 알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AT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이걸 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AT형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들. 물론 deliberate는 동사도 되고요. 나머지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AT 형용사를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외우세요. 토익은 기승전 암기예요. 그래서 뭐든 막판에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시면 아주 잘 대비가 되겠죠. AT형 형용사였습니다. 108번은 명사가 나와서 명사랑 결합하는 전치사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전치사를 찾아보는데 나는 도대체 뭐가 전치사인지 모르겠어. 정리해 주셔야겠죠. throughout이 전치사고요. 이 out으로 끝나는 전치사죠. throughout 잘 나오는 전치사예요. somewhat은 다소란 뜻의 부사, 기출. moreover, 파트 6 기출, 부사, 더욱이. everywhere 한 번 나왔었어요. 부사. 이것도 모든 곳에 이런 뜻인데 전치사는 B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무슨 헷갈릴 수 있는데 전치사가 B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를 떠나서 그냥 답이 B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품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문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뜻이 어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품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로 품사부터 정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가 명사이기 때문에 품사는 전치사밖에 안 되고 끝난 거예요. throughout만 전치사죠. throughout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잘 나와요. throughout 잘 나오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throughout the year 그러면 1년 내내. throughout the country 그럼 나라 도처에. 아주 옛날 기출인데 이런 식으로 기간이 나오던가 이런 식으로 장소나 범위가 나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이 기간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이런 범위가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throughout the presentation 그러면 presentation 내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throughout the book 그러면 책 도처에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응용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응용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throughout은 뜻이 많고 잘 나온다. throughout을 정리해봤습니다. 기간하고 장소, 어떤 범위에 쓰이는 전치사였다. 109번은 포인트가 동사죠. 동사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사가 특히 심한데요. 동사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의미보다 짝이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요. 짝을 지으라는 얘기죠. 짝꿍. 이게 토익 강의하시는 0단계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신 거 아시죠? 0단계는 토익계의 레알 마드리드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뭐 자주는 못 보는데 가끔 보면은 이런 강의를 하세요. 짝을 지어라.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토익에서는 어휘가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무슨 뜻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할 때 무슨 의미지? 이거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for를 찾아야 돼요. for. 전치사나 투부정사. 이 두 가지. 전치사나 투부정사와 짝이 되는 어휘를 오늘 제가 오전에 오프라인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학생들한테 전치사와 투부정사와 짝이 되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암기해라. 왜냐하면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for랑 어울리는 게 만약에 얘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 그런데 이게 for랑 어울리는 걸 하나나 두 개밖에 안 만들면 이런 걸 이제 막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지. 안 어울리니까 정답이 쓰이죠. qualify for 그러면 자격이 되다. 그러니까 무료 배송에 자격이 된다가 많겠죠. arrange for라는 표현도 있는데 미리 어떤 행사가 준비된다. arrange for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식이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투부정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하지 말고 어쨌든 qualify for만 외우시면 돼요. qualify for 그러면 자격이 되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나 두 개만 for랑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거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qualify for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for랑 어울리는 동사를 한번 정리해 봐야죠. account for 차지하다 혹은 설명하다 혹은 소재를 파악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qualify for 그러면 자격이 되다. search for 아세요? search for 찾다. apply for 지원하다. register for 등록하다. sign up for 신청하다. 다 기출이고요. for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for 동사는 전치사나 투부정사와 짝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의미는 덜 중요하다.
뭐가 짝이 되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자, 파트 5 마지막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meet 포인트고요. meet satisfaction. meet satisfaction. 오케이? do not meet your satisfaction. 만족시키다는 뜻이죠. meet satisfaction. 자, meet 수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meet이 만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까지 닿아서 충족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meet을 사전 찾아보시면 satisfy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satisfy. 바로 끝날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satisfy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요를 만족시키다, 필요를 만족시키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다, 역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다, 기대를 충족시키다, 데드라인 기한일을 지키다, 이런 식으로 meet이 쭉 쓰이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혹시 이거를 모르고 계신다면 여러분 뒤처지고 계신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 혹시라도 한두 개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쭉 정리했고요. 역시 우리는 시험에 다가올수록 특이한 문제를 풀기보다는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정리. 아, 나는 지금 그치 나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왜? 내일이 여행 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유럽 여행을 준비했어. 근데 내일이 여행 가는 날이야. 근데 그 전날 밤에 나 뭐 가져가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더블 체크 하셔야죠. 그래, 있고. 그래, 이거. 여권, 그래, 있고. 옷, 있고. 그래, 있고. 나 현전했나? 현전했고. 그래,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래, 내가 지금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지? 이거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시험에 코앞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파트 5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 파트 5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제가 정리한 부분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거 외우고 시험장에 가져가셔도 좋죠. 제가 정리해 준 부분을 꼭 외워주시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더 적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제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강의를 많이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모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응용력을 키우셔서 파트 5 만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파트 6 이어지겠습니다. 네, 파트 6 이어서 갈게요. 파트 6는 문제가 3개씩 하나의 패시지를 만들어서 3개씩 세트가 되는데 3문제 중에 한 문제나 2문제가 이렇게 연결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하셔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1번 같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5랑 좀 흡사해서 어떤 다른 문장의 어떤 플로우보다는 흐름보다는 이 문장 자체의 어떤 품사를 묻는 품사 묻는 문제의 경우는 아무리 파트 6라도 빠르게 푸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를 해석 안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앞부분을 해석해야지만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은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서 푸시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있으니까 명사네 이렇게 푸시면 안 좋은 게 어차피 이 부분을 해석해야지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을 해석을 스킵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파트 6의 첫 부분에 아무리 뭐 빈칸이 없거나 아니면 뭐 품사 문제가 나오거나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해석은 첫 부분은 꼭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부분을 하면은 made 이 부분을 보고 힌트가 돼서 정답이 choice, make a choice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5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make 수거 문제가 나오죠. make 수거, make a choice 선택하다,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make a difference 파트 6 기출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다. 다시 말해 뭐 나아지다, 뭐 변화하다, 개선되다, 향상하다, 뭔가 달라지다는 뜻이죠. 오케이? 좀 좋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make a revision 수정하다, 계획을 수정하다, make a progress 발전하다. 모두 다 기출입니다. 그래서 make 수거를 토익이 사랑하네요. 그래서 많은 make 수거가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해설지에 나와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2번. 142번 정답이 dry예요. 힌트는 rinse out이죠. 이게 바로 파트 6의 힌트, 이게 어떤 그 flow라고 그러죠. flow. 자, 여러분이 파트 6 시험 보실 때, 실전에서 이번 달 시험 보실 때, 어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힌트가 앞쪽에 있거나 뒤쪽에 있을 거예요.
이 특히 어휘 문제가 최소 이렇게 6문제, 12개 중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어휘 문제를 5처럼 푸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힌트가 분명히 다른 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가 이렇게 쭉 내려오죠. rinse out이 뭐냐면 물 같은 거로 씻어내는 거죠. 물로 씻어낸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겠죠. 그래서 물로 씻어낸 다음에 말린다. 그래서 rinse out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린다. 이런 식으로 어떤 어휘의 흐름이 flow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케이? 자, 143번. 정답이 finally. finally가 5에도 나오는데 얘는 아주 중요한 부사기 때문에 얘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얘가 무슨 뜻이냐? 마침내란 뜻이에요. 근데 그런 뜻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finally. finally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과정의 끝이다. 그래서 after years of effort가 과정이고요. years of effort, 수년간의 노력 끝에 after랑 짝이 되는 거지. 마침내 opened its new branch. 이게 결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fter 같은 거랑 잘 나와요. after 플러스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finally가 나오면서 뒤에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식의 파트 5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6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앞에서부터 보면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해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과정이 있냐면 뭐 물로 씻어라, 뭐 분리시켜라, 말려라. 그렇죠? 완전히 말려라. 그 다음에 소프트 타올로 말리면 좋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이드, 안내 책자를 참고하면서 오케이? 뭐 해라? 명령문 나왔죠? Put the vacuum cleaner back together. 다시 조립해라. 그러니까 vacuum cleaner를 세척하는 과정인데 분해해라, 물로 세척해라, 다시 말려라. 근데 마지막으로 과정의 끝으로 최종 과정으로 put together. 다시 조립해라. 이런 마지막 과정, 과정의 끝. 과정의 끝의 표현으로서 5에도 나오고 6에도 나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fter 과정, finally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파트 6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플로우를 읽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어요? vacuum cleaner를 세척하는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트 6는 어떤 전체적인 해석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한 패시지가 있으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내시는데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해석을 하시면서 어떤 흐름을 나는 놓치지 않겠다. 나는 흐름, 영어로 flow. 나는 이 flow를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여러 문장이 생기면서 생길 수 있는 토익만의 어떤 특징이죠. 그 파트 7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전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나는 파트 6는 어휘 문제만큼은 반드시 어딘가에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흐름을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파트 6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트 7입니다. 파트 7 많이 걱정되시는데 이 시험을 바로 이제 코앞에 앞둔 이 시점에서 파트 7을 아무리 공부해봤자 많이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하시는 것은 평상시 얘기 잠깐 드리자면 평상시 지문을 그냥 편안하게 많이 읽으시면서 그것만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단어 공부를 따로 하시면 안 되고 평상시에 올바른 지문을 많이 읽으셔서 읽으면서 어휘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평상시에. 하지만 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느냐.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심리예요. 심리. 일단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심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실전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실전 경험이 없으시면 잘 들어보세요. 파트 1부터 LC가 100문제가 이제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쳐요, 이미. 그럼 101번부터 152번까지 5, 6까지 풀면은 여러분 152문제를 푼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48문제를 남겨놓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트 7인데 시간에 쫓기고 물론 이제 최대한 빨리 풀어야겠죠. 이 부분을 엄청 빨리 풀고 최대한 빨리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쫓기고 그 다음에 지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들단 말이죠. 이때 내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힌트만 이렇게 확 뽑아 먹겠다. 힌트만 딱 찾아서 이렇게 막 객관식이니까 확실한 해석보다는 좀 이렇게 빨리
힌트만 뽑아 먹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힌트를 빨리 지문에서 얼마나 빨리 갖고 오느냐. 문제별로 요것만 계속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정답을 연결해 주는 그 무엇인가를 빨리빨리 찾겠다. 그 문제가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는데 어떤 문제와 정답을 연결해 주는 건 빨리빨리 뽑아 먹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LC Part 3, 4 할 때도 먼저 문제랑 보기를 읽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힌트만 뽑아오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세븐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4를 다 듣지는 못해도 정답을 풀 수 있듯이 아시죠? 파트 7도 이렇게 다 꼼꼼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지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5, 6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5, 6를 많이 강의해드리죠. 근데 7에서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여러분 시험 보시면서 제 얘기를 떠올리셔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요. 아, 나는 이걸 다 읽어야지가 확 질리잖아요. 이렇게 7 딱 피면 나는 집에 갈래. 막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다 읽어야지 이런 마인드. 그렇게 누가 그렇게 풀래요? 왜냐면 파트 7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Refer to. 그렇잖아요.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읽으란 얘기 아니라 참고만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쵸? 참고하란 얘기예요. 그걸 다 읽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아무도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refer to를 몰라서 그래. 분명히 여러분 refer to라고 나와 있어요. 참고만 해서 힌트만 뽑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할 부분은 문제랑 정답 이 부분인데 힌트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7이 시작되면 수많은 글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지도 못하죠.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거 언제 다 읽어? 이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여러분이 읽을 부분은 이 문제랑 정답 부분인 거죠. 특히 문제가 중요한데요. Where would the notice most likely appear? 이런 거 유추 문제인데 어쨌든 where만 알면 되는 거야. 이 where를 알려주는 이 글이 어디에 게재될 것 같으냐, 이 글이 어디쯤 나타나는 뜻이죠. 이 글이 어디서 나타날 것 같은지만 알 수 있는 부분만 빨리 찾으면 돼요. 힌트가 빨리. 이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트 4도 그 파트 4 정도의 리스닝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7도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넘겨. 그래. 아, 요거다. 이런 식으로 고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샌드위치 원리라고 제가 지난달에도 D-1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샌드위치처럼 힌트를 요 가운데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원리. 그래서 문제와 정답이 있으면 이 문제와 정답을 이어주는 그 힌트를 빨리 찾는 그런 어떤 보물찾기 같은 정답 힌트만 골라 빼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되는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식인 거죠. Where would the notice most likely appear? 이거 어디서 나타날 만한 글이냐? 그럼 힌트를 빨리 찾는 거죠. 이거 어디서 게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을 찾는 거죠. Tribeca Hospital internal job vacancy. internal이 뭔지 아시는 게 중요해요. internal. 잘 알보시죠 이게. internal이 내부란 뜻이에요. 내부. 그러니까 회사 이 병원 내부의 이야기고 그 내부의 job vacancy 자리가 공석이 난 거고 그런 사람들은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내부란 단어가 중요해요. internal. 그러면 in a memo to employees 직원들한테 하는 그러니까 외부 인터널이 포인트예요. 외부에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고 그냥 내부에서 사람 뽑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 내부에서 뽑는 경우니까 요거를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유추하는 문제는 이 most likely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대놓고 알려주는 건 아니고 인터널과 employees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힌트를 찾는다. 샌드위치 원리. 자, 169번 정답은 B입니다. 자, 이 문제는 not 유형이고요. 유추가 아니라 not 유형이고 not 유형은 세 문제 푸는 간단한 문제 3개 푸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 not 유형을 넣음으로 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not 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는 올바른 거 3개를 찾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B가 정답이라는 것은 얘도 맞고 얘도 맞은 거를 여러분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 내셔야 되는 거죠. 하나씩 가야 돼요. 첫 번째. 자, 보면은 serve as liaison between the accounting and personnel department. liaison이 연결고리라는 뜻이죠. 연결성. 어떤 연락망이 된다. serve as 기출. 연락처의 역할을 한다. 어떤 연결성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communicate with multiple departments. 어때요? accounting and personnel department. 이 두 부서 간의 어떤 여러 개의 부서 간의 liaison이 communicate가 된 거고 이 두 부서의 구체적인 이름이 multiple로 변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으나 여러분이 이게 선생님 이거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review administrative and personnel policies and make reservations for improvement. improvement 연결되고요. 그죠? make recommendations도 연결되죠. make recommendations, improvement 똑같죠. 이 부분은 너무너무 비슷하죠. 그럼 C도 아니고 evaluate the cost effectiveness of current operations and future progress. evaluate 평가하다. 현재의 운영의 어떤 효율성, 비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미래의 프로그램에 또 평가한다는 얘기죠. 이 평가하다는 말을 뭐로 표현한 거야? analyze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effectiveness란 말과 future programs를 그냥 company's data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고. 그러니까 evaluate가 평가하다는 뜻이고 analyze는 분석하다는 뜻이니까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면 다 풀었고 D도 아니고 C도 아니고 A도 아니고 다 맞는 말이니까 그럼 나머지 뭐밖에 안 남아요? B밖에 안 남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not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빨리빨리 맞는 거를 체크해 나가셔야 되죠. 오케이? 난이도가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죠. 169번을 같이 보셨는데 샌드위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잘 풀 수 있어요. 170번 What is mentioned as a requirement of the job? 이게 키워드죠. requirement에 해당되는 거 빨리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knowledge of healthcare related words라고 되어 있는데 말 바꾸기가 보일 겁니다. 아까도 좀 보였는데 그죠? 말 바꾸기. 다시 말해 패러프레이즈가 보일 거란 얘기죠. 똑같은 말을 가지고 내면은 너무 쉬우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파트 7의 전체 50% 역할을 하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힌트를 보시면 requirement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죠. At least 3 years of research experience in a large business, basic knowledge of healthcare terminology인데 healthcare란 말이 똑같이 나왔고요. terminology가 중요해요. terminology가 related words라는 뜻이에요. terminology가 10년 전에 기출인데 terminology가 용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related words를 terminology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어휘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파트 7은 그런 점에 여러분이 의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휘가 부족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답률이 높아지는 거지 순전히 어휘력이죠. 나는 related를 아느냐, 나는 words를 아느냐, 나는 terminology를 아느냐 이런 차이가 점수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마지막 문제 What should a candidate do to apply? 지원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Send the requested document to Ms. Coleman인데 이 문제는 쉽죠. 왜냐면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보시면 To apply for this job, please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뭔가 뭐 해야 되냐? 요청, 권유, 지시가 시험에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 이런 유형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보셔야 되는데 please 동사 원형이 파트 6에 되게 잘 나와요. 그냥 궁극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뭐 하시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인 광고야. 그럼 맨 끝에 뭐야? 지원하시오. 물건 파는 광고야.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오. 직원들한테 행사를 알리는 표현이야. 그럼 맨 끝에 참석일을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오. 끝에 뭐 하시오가 몇 개 안 돼요. 뭐 보내주세요, 뭐 참석하세요, 연락하세요. 거의 3가지예요.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please send를 제가 한 수천 번을 본 것 같아요. please send a letter. 뭐 보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send a requested document. 여기 보면 send a cover letter, work history, and names and phone numbers of 2 references. 참고인이죠. 참고인. 이만큼을 이렇게 일축해버린 거지. requested document로 이만큼의 표현을 일축해버렸죠. 요청되는
구비 서류를 보내라. 이렇게 일축하는 방법이죠. 길게 말했는데 이렇게 끝내버렸고요. 누구한테 보내라? 콜맨 씨에게 보내라. 같이 보이고 있어요. 그죠? 오케이. 다음 강의 때는 이 색깔 좀 바꿔야겠어요. 다 같은 빨간색이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어쨌든 뭐 직접 풀어보시면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파트 7은 어차피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서 이제 막 힌트가 또 막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떤 트렌드로 나오냐면 이 콜맨을 여기를 감춰. 이걸 안 보여줘. 안 보여주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무슨 직책을 써라. 매니저라고. 그래 놓고 매니저 이름을 딴 데 써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돌려치기가 있어요. 이게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건데 이건 대놓고 콜맨이라고 했는데 다른데 왜 이제 콜맨 씨가 직책이 나오면서 콜맨 씨가 매니저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돌려치기. 그러니까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혹은 프레지던트 혹은 디파트먼트 매니저 이런 직책이 나오면 그 사람 이름도 추적하는 그런 연습. 이름 추적하는 연습. 오케이? 이런 연습. 그거 중요하죠. 사실 파트 7은 금방 대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평상시에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틈틈이 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 독해 지문을 꾸준히 보셔야 돼요. 시간 투자한 만큼 상당히 정직한 파트죠. 그러니까 5는 어떻게든 수업을 잘 듣거나 뭐 어떤 노련한 어떤 자세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외워서 정복할 수 있는 파트인 반면에 7은 상당히 정직한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을 앞둔 이 상황에서 내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마인드 컨트롤. 분명히 이런 거 옵니다. 나 읽기 싫다. 두 번, 심지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읽는데, 읽긴 읽어. 근데 머릿속에 안 들어와. 다음 시험 준비할래. 이런 생각, 사람이 이제 간사하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마인드 컨트롤. 저 같은 경우도 하는데요. 나는 정답을 위해서 힌트만 골라내겠다. 조금만 더 정신 차리자. 힌트만 골라내자. 이런 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7은 그런 어떤 힌트만 골라내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풀면 되고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셔야지 너무 신경 쓰고 골치 아프고 7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고득점이 나오려면 5, 6, 특히 5를 완전히 암기하시는 거예요. 5를 암기해버리면 빨라지고 한 15분 만에 끝내버리면 7도 뭐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시험이래. 최근 시험에 가셔서 이번 시험에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영단계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항상 노력하는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